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사의 물결 속에 묻혔던 거대한 승리의 순간이 세상에 드러났는데요. 불굴의 승리 유전자와 민족의 혼이 담긴 전쟁 이야기. 세계 최강 대국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전략가의 출현. 그는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닌 국격 상승의 엔진이며 현대 군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의 과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동부의 워싱턴 주립대학교에서 군사역사학을 가르치고 있는 가디스 하첼 교수라고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유럽 중세 전쟁사와 전략적 군사이론을 전공하면서 세계 최고의 군사 전략가들에 대한 깊은 연구를 진행했어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럽과 중동의 전쟁사를 파헤치며 세계 정복자들의 초월적 위상을 분석해온 저에게 작년 가을은 특별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방부 외교연구소와의 협업으로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천재 군사 전략가 시리즈를 기획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의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적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어요. 특히 미국 행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맞물려 아시아 지역 군사사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의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실리콘밸리의 기술력까지 활용해 역사 속에 묻혀있던 군사 천재들을 발굴하는 프로젝트의 수장으로 임명됐어요. 이것은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라 미국의 미래 국방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처음 후보자 리스트를 받았을 때 일본의 오다 노부나가나 중국의 제갈량 같은 이름들은 익숙했기에 자연스럽게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하지만 하나 매우 생소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을지문덕, 이건 도대체 누구지?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동료가 설명하길 7세기경 고구려라는 나라에서 수나라의 30만 대군을 괴멸시킨 천재 전략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30만 대군을 10,000명도 안 되는 인원으로 이겼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런 초격차 전투는 민족주의적 신화나 과장된 역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어요. 워싱턴 DC의 전략가들 사이에서도 한국은 그저 미중 패권 경쟁의 체스판 위 작은 말 정도로만 여겨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솔직히 말해 전략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땅도 작고 자원도 없으며 항상 강대국 사이에서 휘둘려온 피해자적 역사만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주둔하는 미군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목적일 뿐 한국 자체의 군사적 가치 때문은 아니라고 여겼고 오히려 우리 미국의 최첨단 무기 시스템을 구매하는 좋은 고객 정도로만 평가했습니다. 한국하면 떠오르는 것이라고는 한때는 가난했지만 삼성이나 LG전자 제품으로 성장한 나라, 그리고 최근에는 대중문화로 세계의 이름을 반짝 알린 나라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을지문덕이라는 이름과 함께 들려온 살수대첩의 이야기는 저의 고정관념에 강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마치 현대전쟁에서 소규모 게릴라 부대가 미국의 첨단 무기로 무장한 대규모 군대를 물리치는 것과 같은 비현실적인 시나리오처럼 들렸어요. 세계 최강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의 학자로서 이런 전략적 승리를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중동 분쟁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실용적인 호기심이 생겼어요. 어쩌면 을지문덕의 전략은 미국의 현대 군사교리에도 귀중한 교훈을 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추진 중인 다중영역작전 개념에도 적용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느낌을 받고 첫 번째 단계로 저는 관련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했어요. 고구려의 역사, 을지문덕의 생애, 살수대첩의 전개 과정 등 역사적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제한적이었고 대부분 한국어로 되어 있어 접근하기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한국 측 자료는 과장되고 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마치 펜타곤의 분석관이 적국의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첩보를 수집하듯 저의 을지문덕 탐구 여정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2주 뒤 한국 방문을 확정했어요. 미리 한국 관계자들의 연락처를 받아서 세부 일정을 조율하며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10시간에 넘는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는데 솔직히 기대는 높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공항을 가졌겠냐는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첨단 시설과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춘 공항을 보며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는데 일본의 도쿄 나리타나 중국의 베이징 공항보다 오히려 더 현대적인 느낌이었어요. 입국 심사대를 빠르게 통과하고 출구에서 환영합니다. 하첼 교수님이라고 적힌 팻말을 든 젊은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유산청의 한세영 연구원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라며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한세영 연구원은 미국 뉴욕대에서 고대 군사사를 전공한 젊은 학자였어요. 그녀는 마치 우리 CIA 요원처럼 프로페셔널한 태도로 모든 일정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첼 교수님, 오랜 비행으로 피곤하실 텐데 이것 드세요. 우리나라 전통 음료인 시케라고 합니다. 라며 작은 유리병에 담긴 황금빛 음료를 건넸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한 모금 마시자 달콤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오랜 비행의 피로를 한 번에 씻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엿기름과 쌀밥을 같이 삭혀 만드는 한국 전통의 곡물 음료예요. 곡물 특유의 고소한 향과 엿당의 단맛, 특유의 시원함이 어우러져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의 음료이며 마신 뒤 바닥에 가라앉은 쌀을 떠먹는 것도 별미라서 옛날 조상들의 지혜라고 할 수 있죠. 라고 설명했어요.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우리는 주차장으로 이동을 해서 차에 타자 한세영 연구원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바로 용산 전쟁기념관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곳에 을지문덕 장군에 관한 전시가 있습니다. 라며 일정을 설명했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초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미국의 화려한 맨해튼과는 다른 생동감 넘치고 느낌이 색다른 도시 풍경이었습니다. 을지문덕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요? 30만 명을 10,000명도 안 되는 인원으로 물리쳤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한세영 연구원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고구려의 대표적인 군사 지도자였어요. 그는 단순한 장군이 아니라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마치 현대의 패튼 장군이나 메가더 장군처럼 전장을 읽는 눈이 있었어요. 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살수대첩은 612년에 일어났어요. 당시 중국의 수나라 양제는 고구려를 정복하기 위해 30만 대군을 이끌고 침략했습니다. 이는 현대 전쟁으로 비유하자면 미국이 전체 병력을 동원해 북한을 공격하는 것과 같은 규모였어요. 라는 설명에 저는 흥미롭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을지문덕은 초반에 작은 승리를 수나라에 허용하며 그들을 깊숙이 유인했어요. 마치 체스에서 폰을 희생시키며 상대를 함정으로 유인하는 전략과 같았습니다. 한세영 연구원은 태블릿을 꺼내 고대 지도를 보여주었는데요. 수나라 군대는 공격과 청야 전술로 식량이 바닥나고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살수라는 강에 도달했을 때 을지문덕은 수류를 이용한 완벽한 기습작전을 감행했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마치 현대전에서 지형과 날씨를 활용한 최첨단 작전과 흡사했어요. 정신없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용산 전쟁기념관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거대한 건물 앞에는 전투기와 탱크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저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을지문덕 장군을 직접 만나러 가볼까요? 라는 한세영 연구원의 말에 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풀지 못한 군사적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중요한 단서를 찾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워싱턴의 펜타곤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역사적 통찰력을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슴 깊이 피어올랐어요. 이곳에서 나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미국의 군사 전략가로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용산 전쟁기념관에 들어서자 봄날의 상쾌한 공기가 느껴졌고 거대한 로비에 전시된 전투기와 전차들이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기념관 관계자가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하첼 교수님, 환영합니다. 저는 이곳 전쟁기념관 관계자 박성민 팀장입니다.
오늘 을지문덕 장군에 관한 전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며 인사했어요. 박성민 팀장은 전시장 깊숙한 곳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청동으로 만든 을지문덕의 웅장한 동상이었어요. 압도적인 존재감을 풍기는 그 모습은 마치 고대의 신화 속 영웅과도 같았습니다. 동상 앞에는 살수대첩에 관한 설명 패널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들으니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접했던 어떤 군사 전략보다도 놀라운 역사적 쾌거가 담겨 있었어요. 612년 수나라 양제는 113만 3,800명의 대군을 동원해 고구려를 침략했습니다. 당시 고구려 인구는 약 400만 명으로 수나라의 10분의 1에 불과했어요. 라는 내용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을지문덕은 청야전술로 수나라 군대가 현지에서 식량을 조달할 수 없게 만들었고 여러 차례 지연 전투를 벌이며 수나라 군대를 고구려 땅 깊숙이 유인했습니다. 패널에 적힌 청야전술이란 단어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박성민 팀장의 설명에 따르면 적이 공격해왔을 때 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비우고 성으로 다 들어가서 적에 대항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이런 전략이 1200년 전에 이미 세계 정복자들의 초월적 위상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더 깊이 읽어내려가자 살수대첩의 핵심 전략인 수공작전에 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살수에서 벌어진 결정적 전투에서 을지문덕은 물을 이용한 전략으로 30만 수나라 군대를 괴멸시켰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박성민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둑을 터뜨린 건가요?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했을까요? 박성민 팀장은 자료집을 꺼내 사료와 현대 군사 분석 자료들을 보여주며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청천강에 대규모 댐을 건설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을지문덕이 물길을 이용한 방식이 아니라 전략적 지점을 선택해 공격했다는 점이에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별동대 일부는 강 건너편에, 일부는 강 가운데, 나머지는 강을 건너지 못하는 상황에서 병력이 분리된 수나라군은 속수무책이었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 설명을 듣자 제 머릿속에는 천재적인 군사 전략가의 이미지가 그려졌습니다. 을지문덕의 전략은 깊은 통찰력과 완벽한 타이밍, 그리고 환경을 이용한 근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청천강 전투 이후의 결과였는데 30만 5천 명 가운데 살아 돌아간 사람은 2,700명이었다라는 기록이 중국 사서에도 남아있다는 사실이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패널 옆에는 고구려 무기들의 복원품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화살촉에 포함된 탄소량이 0.51%로 현대 특수강의 강도와 맞먹는 수준이었다는 설명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미국의 첨단 군사기술을 자랑스러워하던 제가 1400년 전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이미 뛰어난 제철 기술을 보유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진짜였단 말입니까? 제 목소리에서 감정이 묻어났어요. 박성민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계 전쟁사에 기록될 만한 참혹한 패배였고 고구려에게는 위대한 승리였어요.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쟁이자 최대 규모의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민족의 혼이 담긴 황금빛 금자탑과도 같은 업적이었죠. 이후 수나라는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됐어요. 이게 만약 서양에서 이루어진 고대 전투였다면 지금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전쟁으로 알려졌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세계에 널리 알려지길 기원합니다. 라는 말에 저는 을지문덕 동상 앞에 서서 잠시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전쟁사를 전공한 미국의 교수로서 이토록 위대한 전략가를 지금까지 몰랐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어요. 그렇게 우리는 첫 번째 일정을 마치고 나와서 한세영 연구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아차산으로 가볼까요? 고구려의 군사 시스템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을지문덕과 같은 전략가들이 어떻게 양성되고 전쟁을 준비했는지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목적지로 향했어요.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을지문덕에 근거 있는 자신감과 대담한 전략이 맴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라 국격 상승의 엔진이 된 역사적 사건이었어요. 이제 저는 세계가 인정한 이 위대한 전략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위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용산 전쟁기념관을 나온 후 한세영 연구원의 안내로 아차산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현대적인 풍경이 펼쳐졌어요. 저기 보이는 건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죠. 한세영 연구원이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초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목적지는 그런 현대식 건물이 아니라 1500년 전 고구려인들이 남긴 군사시설이었습니다. 아차산에 도착해 오르기 시작하자 한강의 파노라마 전경이 점점 넓게 펼쳐졌어요. 교수님, 이 위치가 왜 중요했는지 이제 보이시나요? 한세영 연구원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강을 내려다보며 즉시 이해했어요. 이곳에서는 서울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차산 보루군은 고구려의 군사적 천재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한세영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이곳에서만 20여 개가 넘는 보루가 발견됐어요. 2600여 년 전 이곳은 고구려군이 집단으로 거주하던 중요한 군사거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산등성이를 따라 여러 보루 유적을 방문하며 돌로 쌓은 성벽의 흔적과 주변에 출토된 무기들의 사진을 보면서 한세영 연구원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각 봉우리마다 이런 성들이 위치해 있었어요. 크기는 약간씩 다르지만 한눈에 각 성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서로 필요한 경우 병사를 동원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네트워크화된 방어 시스템 같군요. 제가 말했어요. 한세영 연구원이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단순히 우연히 높은 곳에 지은 것이 아니에요. 전방위 포위 감시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강에서 개포 쪽으로 올라오는 적들을 모두 관찰할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그곳에서 발굴된 고구려의 무기들에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아차산에서는 고구려의 주력 무기가 대량으로 출토됐어요. 칼, 창, 그리고 수천 개의 화살촉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화살촉에 포함된 탄소량은 현대 특수강과 맞먹는 수준이었어요. 이 말을 듣자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구려가 그저 자연지형의 이점을 활용한 방어전을 펼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것이 철저히 설계된 전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복잡한 요새망, 뛰어난 무기 제조 기술, 그리고 지형을 활용한 통합방어 체계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군사적 걸작이었어요.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감탄했어요. 미국 펜타곤의 최첨단 방어 전략과도 맞닿아 있는 개념이네요. 1500년 전에 이런 통합방어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눈으로 직접 본 아차산에서의 여운이 쉽게 떠나지 않았어요. 아차산에서 내려온 뒤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살수대첩의 설명을 보다 면밀히 듣기 위해 국방연구원 소속 김도현 박사를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교수님은 현실적으로 청천강 상류 지역에 직접 답사는 불가능하기에 자료 수집과 역사학자들의 자문을 이용해서 도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이 특별히 마련한 한 회의실에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살수대첩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의실은 전투 시뮬레이션과 군사지형 재구성에 특화된 최첨단 몰입형 분석기술 기반을 갖춘 장소로 살수대첩 당시의 전략과 전장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간이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오랫동안 모은 자료와 최신 기술을 활용해 살수대첩을 재구성했습니다. 라고 김도현 박사가 설명했어요. 그는 군사전략 분석 전문가로 고대 전투를 현대 군사 이론으로 해석하는 데 탁월한 학자였습니다. 저희가 제공받은 오랜 자료도 분석에 활용했어요. 상당히 가치 있는 정보가 담겨 있더군요. 김 박사는 대형 스크린을 켜고 드론으로 촬영한 청천강 일대의 지형을 보여주었어요. 이곳이 1400년 전 살수대첩이 벌어진 현장입니다. 저희는 지질학자, 수문학자, 고고학자들과 협력해 당시의 지형과 수로를 최대한 정확하게 복원했습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3D 시뮬레이션으로 살수대첩 당시의 상황이 재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을지문덕은 평양성에서부터 철수하면서 수나라 군대를 유인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후퇴가 아니라 완벽하게 계산된 전략이었습니다. 라며 김 박사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고구려군은 수나라 별동대의 이동 경로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청천강에 도달할 시점까지 계산했고 강의 수위까지 고려했어요. 시뮬레이션은 수나라 군대가 청천강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수나라 군대의 상태입니다. 보급이 끊긴 상태에서 며칠 동안 행군한 군인들은 이미 탈진 상태였어요. 고구려군의 기습 공격에 대응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김 박사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가상현실 체험을 통해 살수대첩 현장을 직접 걸으며 유물 해설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둑을 터뜨렸다면 수나라 군대는 완벽한 포위망에 갇혔을 겁니다. 을지문덕은 물의 흐름까지 계산해 넣은 거죠. 체험을 마치고 장비를 벗자 김 박사가 말했어요. 교수님, 이것이 바로 한국의 군사 전통입니다.
우리에게는 을지문덕과 이순신이라는 두 위대한 전략가가 있습니다. 둘 다 절대적 열세 속에서 승리를 이끌어냈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을지문덕과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제가 물었어요. 김 박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16세기 말 임진왜란 때 12척의 배로 300척이 넘는 일본 함대를 물리친 장군입니다. 그는 조선의 독창적인 전투함인 거북선을 활용했어요. 두 분 모두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역사 속 거장입니다. 이순신이 끝까지 맞서 싸우는 용기의 상징이라면 을지문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지략의 대가입니다. 이 설명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전략적 예술이에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감탄이 흘러나왔어요. 미국의 군사 전략가로서 저는 이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세계 정복자들의 초월적 위상을 가진 자들도 이런 전략 앞에서는 무력했던 것입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을지문덕의 전략을 미 군사 아카데미에 소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한국의 역사가 아니라 세계가 인정해야 할 군사 전략의 황금빛 금자탑이었습니다. 아차산의 통합방어 체계부터 살수대첩의 완벽한 전략적 설계까지 이 모든 것은 저에게 깊은 충격과 감동을 주었어요. 한국에서 연구의 막바지로 향한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을지문덕에 관한 더 깊은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세영 연구원이 지속적으로 동행하며 도움을 주었어요. 교수님, 저희 국방연구원에서 세계 각국의 군사 전략을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을지문덕의 전략을 로마 제국이나 알렉산더 대왕의 전략과 비교한 연구도 있어요. 자료실에서 수많은 세계 전쟁사 자료를 비교하며 저는 점점 더 깊은 충격에 빠져들었습니다. 로마의 칸나이 전투, 알렉산더의 가우가멜라 전투, 나폴레옹의 아우스터리츠 전투 등 서양 전쟁사의 위대한 승리들도 살수대첩의 압도적인 승률에는 미치지 못했어요. 세계사에서 30만 명이 한 전투에서 전멸한 사례가 과연 몇 번이나 있을까요? 제가 한세영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칸나이 전투에서 로마군 5만 명이 사망한 것도 로마 역사상 최대의 패배로 기록되는데 살수대첩은 그 6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에게 역사적 정체성에 대해 물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민족의 역사는 어떤 의미인가요? 미국인들에게 독립전쟁이 갖는 의미 같은 건가요? 한세영 연구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 민족은 시련은 있을지언정 굴복은 없습니다. 현재의 중국 또한 우리 같은 시련은 원하지는 않으나 그들이 원한다면 결코 물러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고 말하면서 또렷한 눈빛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현재의 중국이라니요? 현대 중국과 한국 사이에 뭔가 갈등이 있나요? 한세영 연구원은 잠시 망설이다 설명을 시작했어요. 중국에서는 동북공정이라는 역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발해, 북부여, 고조선 등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의 고대 국가들이 중국의 역사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우리 역사의 뿌리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런 중국의 주장에 깊은 우려를 느낍니다. 고구려와 발해는 분명히 우리 민족이 세운 국가이고 그 문화와 정신은 오늘날 우리 정체성의 중요한 뿌리입니다. 그런데 이를 중국 역사 속의 지방 정권으로 왜곡하려는 시도는 단순한 학문적 논쟁을 넘어 우리 역사와 문화를 지우려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역사란 사실에 기반해야 하는데 중국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사람조차 이렇게 느낄 만큼 그 왜곡의 정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정확한 역사인식과 연구를 통해 진실을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역사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의 정치적 힘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렇군요. 역사는 국가 정체성의 핵심이니까요. 이어서 다시 그녀가 말했는데요. 그리고 이런 시기에 을지문덕과 살수대첩을 영화로 만들어서 전 세계가 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동북공정을 막을 수 있어요. 고구려, 발해, 북부여, 고조선의 역사가 우리 역사임을 전 세계의 문화로 알려야 합니다. 저는 그녀의 열정에 감동받았습니다. 훌륭한 생각입니다. 할리우드에서 이런 이야기를 다룬다면 엄청난 서사시가 될 것 같네요. 제가 미국에 돌아가면 영화계 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전해보겠습니다. 한세영 연구원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인가요? 교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을지문덕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국사가 아니라 세계사의 한 장을 장식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니까요. 물론입니다. 최근 할리우드는 다양한 문화권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아요. 글래디에이터, 트로이, 300처럼 고대 전쟁을 다룬 서사시들이 인기를 끌었는데 그런 점에서 을지문덕과 살수대첩은 그 어떤 이야기보다 극적이고 웅장한 스토리를 지니고 있어요. 그날 밤 마지막 연구 일정을 마친 뒤에도 제 머릿속에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 창밖으로 스쳐가는 서울의 고층 빌딩들을 바라보며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처음 이 나라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이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처음 한국을 왔을 때는 단순히 연구를 위한 방문이었지만 지금은 마음속 깊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리 잡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태블릿으로 웨스트포인트 강연을 위한 초안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발표 슬라이드에는 을지문덕과 이순신의 초상화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어요. 미국 군사학계의 한국의 위대한 전략가들을 소개하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 웨스트포인트에서 특별 강연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세영 연구원이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을지문덕과 이순신 장군의 전략적 차이점과 공통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마 미국 군사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 같아요. 정말 기대되네요, 교수님. 을지문덕과 이순신 장군의 어떤 점을 강조하실 건가요? 그녀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답했어요. 두 분 모두 절대적 열세 속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었지만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라서 다른 측면으로 발표할 수 있고 강연 마지막에는 청천강수로 영상을 배경으로 이렇게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진짜 강한 나라는 물 한 줄기로 적을 무너뜨릴 줄 아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그랬습니다. 단순한 힘이 아니라 전략적 지혜로 승리를 거둔 민족의 역사적 쾌거를 강조할 겁니다. 교통체증으로 차가 잠시 멈춰섰을 때 한세영 연구원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번 연구가 단순한 학술적 의미를 넘어서는 것임을 아셨으면 해요. 이건 우리 한국의 국격 상승 엔진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닌 미래를 위한 지혜의 보고입니다. 을지문덕의 전략은 수천 년 전의 것이지만 현대 군사 전략에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한강을 건너는 다리 위에서 저는 문득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나라 군대를 물리친 장면을 상상했어요. 그 전략적 대담함이 지구적 찬사를 받아 마땅한 업적이었습니다. 웨스트포인트의 강의에서 반드시 이 점을 강조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첼 교수님, 제가 드린 자료는 모두 챙기셨나요? 특히 국방연구원의 비교 분석 자료는 서양 군사사학자들에게 중요한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녀가 확인했습니다. 네, 모두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제 강의의 근본이 될 거예요. 저는 서류 가방을 가리키며 대답했어요. 미국에서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합니다. 이 연구가 한국의 역사적 정체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한세영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교수님의 그 말씀이 저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세계가 인정한 역사학자께서 우리 역사의 진실을 알려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천공항이 가까워지자 저는 이번 여정이 저에게 가져다준 변화를 되새겨봤어요. 한국에 오기 전 저는 단순히 알려지지 않은 전략가에 관한 짧은 챕터를 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을지문덕은 세계 군사사에서 초월적 위상을 가진 인물로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요. 그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세계 정복자들의 자만심을 꺾은 전략의 대가였습니다. 이제 그의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을지문덕이라는 이름이 세계의 역사 속에서도 당당히 빛날 수 있도록 알릴 것입니다. 그의 위대함이 침묵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저 또한 그의 정신을 기억하고 전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역사는 단지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울이기에 저는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려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목소리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을지문덕 장군의 이름이 세계 중심에서 힘껏 울려 퍼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서양의 시선으로만 기록되던 세계사가 새로운 빛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잊혀진 동양의 전략가가
현대 군사학의 지평을 넓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작은 나라의 위대한 승리가 세계를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역사는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보물과도 같은 것 같아요. 이런 역사적 진실들이 앞으로 우리의 세계관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